안녕하십니까. 엘성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가평군 달전지구 단독주택 신축 상담에 관련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 달전지구는 자라섬 인근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달전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가평역이에요. 가평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으로 가면 자라섬, 이쪽으로 가면 남이섬이에요. 뭐 제가 가서 보니까 남이섬 선착장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올려볼게요. 집이 참 예쁘게 지어져 있죠. 전원주택이 아주 예쁘게 지어진 걸 알 수 있어요. 현장 조사 가서도 저도 참 아주 아름다운 동네다라는 걸 느꼈어요. 가평 달전지구는 도시개발 사업의 단독주택 용지예요. GH, 즉 경기도시공사가 만든 건데요. 자라섬에 인접해 있고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한 목조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조 건축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대상지가 표시되어 있죠. 자세히 한번 볼까요? 대상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대상지에서 자라섬이 있죠. 그 다음에 남이섬이 있죠. 근데 남이섬 선착장이 여기잖아요. 아니다, 여기죠, 여기. 남이섬 선착장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평역이 여기. 그래서 가평역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멀리 보이긴 해요. 멀리 보이긴 하고요. 여기 이제 가평군청, 종합운동장, 고속터미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걸어서도 갈만해요. 걸어서도 갈만하고요. 뷰어가 이제 요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좋더군요. 조용하고, 더할 나위 없는 단독주택의 컷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가평 달전지구는요, 전체 141세대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약 한 35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35개 정도에서 지금 80한 3개 정도는 조성이 끝났고요. 35개가 이제 나왔는데 입찰도 했고, 아니 추첨을 했죠. 추첨을 해서 이제 경쟁률이 높은 땅도 있었고 경쟁률이 좀 낮은 땅도 있었고 또는 이제 부득이하게 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수의계약까지 가는 경우 토지가 몇 개 있었어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한 1km 반경에 뭐가 있을까 하고 입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위치는 이제 가평읍 발전리 뭐 706번지 정도 되는데요. 남이섭 선착장에서 아주 가깝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라섬 같은 경우는 걸어가기는 좀 멀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라섬은 워낙 그 좋은 곳이니까 페스티벌도 많이 하고 가평역은 여기고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가면 가평역까지 갈 수 있어요. 위치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주변에 편의점이나 버스 정거장, 뭐 주변 시설 이런 거 제일 중요해요. 입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죠. 가평 달전지구 입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 건 이런 그 전원주택 단지가 과연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정거장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디에 매물들이 나와 있고 뭐 이런 것들 위치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 위치도 한번 봤어요. 편의점은 뭐 바로 앞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곳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산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전원주택의 이런 그 입지적 조건은 아주 좋습니다. 공급 조건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정도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공공은 한번 쭉 넘어가죠. 뭐 내용들 봤던 내용들이고 제가 그전에도 설명을 쭉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께서 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건 법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단독주택 가평 달전지구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에서 앞쪽에 이제 저류지도 있고요. 주차장도 있고 여기가 이제 공동주택이에요. 블록형 단독주택. 그다음에 이쪽이 공동주택, 여기도 공동주택. 가서 보시면 이제 공동주택이 나누어져 있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이쪽으로 이제 산이 있고요. 산길로 넘어가서 이제 요 끝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산책로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도 지금 산책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산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민간이 개발한 단지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이 요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온 땅들은 여기 일부 쪽 땅하고 요쪽의 땅들 이렇게 이제 땅들이 나왔어요. 요 앞쪽도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분석, 입지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위치를 어떻게 찾아갈 거냐, 이것들을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을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서 입지 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해석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넘기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 땅은 분할할 수 없어요. 아시겠지만 단독주택 부지는 분할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필해도 가구수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획지당 가구수는 1가구 이하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가구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50%에 80%이기 때문에 2층으로 지으면 예를 들어 100평이다. 그러면 1층 50평, 그 다음에 2층에 30평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자세히 한번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내용을 봤을 때 대지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다. 근데 내가 여기에 50평을 지었다. 그리고 나서 2층에 30평을 지었다.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 단독주택은 위는 30평, 밑에는 50평. 그래서 합해서 80평 정도 규모로 지어지는 거다. 물론 지하 판 곳도 몇 개 있어요. 기존 건물에서. 그래서 지하도 가능한 곳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연환경, 다단식 레벨계획, 입지적 건축계획을 도모한다. 하라는 뜻이죠. 네. 다음 보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높이 1.5m 이하에 닿는 가급적 자연 번면 또는 친환경 구조물을 이용하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뭐 친환경, 자연 친화 이거는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입지 조건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외벽 재료는 거의 대부분 사이닉 판넬이나 벽돌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조화를 이루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경사지붕은 박공지붕하고 외경사를 원칙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박공지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건물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박공지붕은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이렇게 경사로 이렇게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외경사는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평지부근 전체 중에 8분의 1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당신이 평지부근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8분의 1 정도는 평지부근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사도는 1대1에서 1대3 범위로 해라. 그러면 경사도가 1대1, 1대1 또는 1대3. 수평이 더 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대3 이렇게 되겠네요. 1대3 3대1 수직 수평은 한번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사 방향은 가로 방향의 가급적 직교화라는 뜻은 도로가 있으면 건물을 지을 때 경사 방향을 이쪽으로 줘라 라는 뜻입니다. 뭐 이거는 항상 나와 있는데 내용을 한번 준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여기 밑에 이제 사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하지 말란 것과 하란 것들 내용이 확보될 수 있어요. 이게 눈썹 지붕은 어디서나 반대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담장 같은 경우는 투시형 담장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쌩울타리 담장이고요. 1.2m 이하로 설치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 차량 진출 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라는 뜻은 뭐냐 하면 자세히 한번 보시면 도로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도로가 하나 있고요. 작은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런 대지, 요 대지의 차량 진출 입구는 이쪽에서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위계가 작은 쪽 도로에서 들어오라는 뜻이고요. 낮은 쪽. 그 다음에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요만한 토지가 여러 개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럼 1, 2, 3, 4 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5, 6, 7 이게 이제 가구다고 보는 거죠. 5, 6, 7, 8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요게 장변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설치하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 들어오게 설치하는 건 가급적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가각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 요 모퉁이 있죠. 이렇게 잘리는 거. 이거를 법률 용어로 가각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주차가 들어가는 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차량 진출 입구는 획지당 한 개소만 허용해요. 그 다음에 그 폭우는 8m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가구니까 뭐 주차가 한 대 또는 두 대 정도겠죠.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1층 전체를 피로티로 하면 주차를 많이 넣기 때문에 여기서 8m 정도만 나갈 수 있는데 1층 전체를 피로티로 해버리면 여기서 이쪽까지 다 나가야 되니까 이 8m 규정을 좀 제외한다, 예외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단독주택에서만 그렇죠. 단독주택에서만 그렇고 큰 대규모 건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축 규제사항 좀 나와 있죠. 제가 요약을 했어요. 대지 분할 불허 하필 가능. 건폐율 50에서 82층 이하 1가구 1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목조주택 구조로 제한한다. 목조주택은 뭐 아시겠지만 중목구조와 경목구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아무래도 이제 경목구조를 많이 선호하겠죠. 건축주께서는. 토지 주변 시세와 전원주택 추천지 또 가평역 쪽에 평당 얼마인지 나와 있고요. 공급 가격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함으로써 평당 단가를 비교할 수 있어요. 물론 상업용지는 당연히 비싸죠. 단독주택 부지에 비해서 상업용지가 훨씬 비싼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통매매 시세도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토지 플러스 건물이 약 한 6억 5천 정도, 70평 대지가 평당 한 902만 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주변 시세는 검토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자세히 보시면 가평역 쪽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토지 매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사례가 좀 다르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쪽이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시세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첨제예요. 그러니까 입찰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가격을 높이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대지 면적 분석 보시면 대지 면적이 평균적으로 한 74평 정도? 공급가 평균은 약 한 2억 6,400? 평당 한 354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어요. 최소가 한 2억 3천, 최대가 한 2억 9천. 뭐 서울에서 보면, 수도권에서 보면, 야, 이렇게 저렴한 곳이 있나? 하는데 이제 전원주택이고, 일종 전용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면적이 이제 조금 작은 것들 저희가 한번 표시를 해봤었어요. 그 전에. 기준층, 지하층 최대, 지붕층 최대 면적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이 땅에 건물을 지으면 단독주택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볼륨 계산을 쭉 해보는 거예요. 일단 면적에 대한 입지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분석에서.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토지를 잡았을 때는 이런 면적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비전문가시다 보니까 저런 부분은 전문 건축사들하고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뭐 좀 자세히 보죠. 여기 보시면 세부 용도가 나와 있어요. 1단계 56세대를 만들었고요. 2단계 61세대. 그다음에 가면 3단계도 조성은 돼 있어요. 아마 이제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요. 요게 커뮤니티 시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민간에서 개발한 단독주택 부지들이 있어요. 입주돼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메인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단독주택 부지가 이 정도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등고선, 등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능선의 원칙, 능선의 향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향에서 봤을 때, 자, 동서남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이 동쪽, 그 다음에 이쪽이 서쪽, 남쪽, 그 다음에 북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검토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요. 어번 엑시스와 내추럴 엑시스인데요. 자, 동서남북을 일단 남북을 먼저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 동선이 어디가 메인 접근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이쪽이 메인이죠. 그 다음에 메인 접근이 저쪽이면 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축과 이렇게 되어 있는 축이 방향을 뜻합니다. 방향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햇빛의 양이 이쪽에서부터 요렇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은 여기서 이렇게 불어든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어번 엑시스와 내추럴 엑시스. 어번은 이제 도시의 축이고요. 내추럴은 자연의 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릉의 형태는 경사가 이렇게 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사 방향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입지 분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개방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A8에 여기 6번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시야가 확보되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동쪽에 대한 향이 확보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땅 하나에, 차지하는 향들의 위치가 다 틀려요.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이 부분 단독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건축사가 꼭 상의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리면 대지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평수가 가장 합리적인지, 물론 작은 평수도 개발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성원가에 따라서 평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지하층을 파시고 싶으신 분도 있고 안 파시고 싶은 분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검토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가평 달전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